퇴직 후에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신지요? 저는 퇴직한 지 5년 된 사람입니다. 과거의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장기도 없이 그저 성실함과 충성심 하나만으로 오랜 직장 생활을 견뎠지요. 지금 나이는 50대 후반. 한창 일할 시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저는 퇴직 후에 이렇다 할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아주 작은 회사에 다닌 적도 있었지만 모두 짧게 근무를 했었지요. 들어갈 때는 오래 다닐 생각이었으나 나이 들어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문제고 회사도 문제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회사들과 저와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문제를 제외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 짓눌려 살고 있는 저를 더욱 버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궁금해집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어떤 상태이신지요? 두 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계신지요? 지금부터 그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저의 부모님 간병 이야기. 특별히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먼저 떠나셨고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니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20년 전에 뇌경색을 앓으셨지요. 당시 어머니 연세가 60대 초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40을 막 넘겼을 때로 회사에서 한창 일할 나이였지요. 그래서 그 즈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라 아버지가 어머니 곁을 지키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6개월가량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지만 결국 커다란 뇌경색 후유증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왼쪽 팔과 다리를 거의 쓰시지 못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오랜 재활 끝에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셔서 이후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지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볼 때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혈압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지요. 덕분에 저는 어머니 같은 질환이 걸릴까봐 특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혈압이 140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굳이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것도 가족력이 걱정돼서였습니다. 여튼 어머니를 통해 저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 건강을 챙길 수 있었으나 그러시지 못했던 어머니만 생각하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머니는 그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대학병원에 정기검진을 다니셨습니다. 재발하면 회복이 더 어렵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병원을 찾으셨지요. 그런데 어머니 연세도 점점 많아지시고 혼자 사시느라 활동도 적게 하시다 보니 최근 몇 년 새에 당신 혼자 보행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시기와 맞물려 저는 퇴직을 하였습니다. 준비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되어 저 개인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병원 동행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영업을 하셔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동생은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했지요. 누구 하나 저더러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어머님 케어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 한두 번은 시간이 남기도 하고 늦지막에 효도나 해볼 생각으로 병원에를 모시고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정기 검진뿐 아니라 감기나 골절같이 계획 없이 갑자기 병원에 가시는 것도 제 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한번 하고 나니까 혼자 가시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때마침 코로나로 병원 시스템들이 다 키오스크 같은 기계로 바뀌다 보니까 저도 계산하랴 접수하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뒤에 사람들이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진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어머니는 오죽하시겠어요. 물론 병원에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오셔서 기계 앞에서 당황하시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뒷전으로 계속 밀리시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분도 중풍으로 혼자 뒤뚱거리며 걸으시는 어르신이었는데 보호자 없이 걸으시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상태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어머니도 저렇게 쓰러지시겠다 싶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이후 어머니의 병원 동행은 완전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자인 제가 어머니를 책임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니까 어머니 신경과 주치의와도 꽤나 친해졌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보시기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고맙게도 신경과 선생님은 어머니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말투나 태도가 친절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어찌 지내시는지 물어보시기도 하는 게 장사로 말하면 단골 손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떠나셨을 때도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때와는 달리 어머니의 뇌경색 지병부터 물으시는 게 아니라 대뜸 어머니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식사 잘하시냐고요. 솔직히 그 질문을 듣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 6개월 이전에 있었던 진료에서는 어머니가 살이 많이 쪄서 당 수치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다며 식사량을 줄이고 체중 감량하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머니를 뵐 때마다 잔소리를 좀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당뇨까지 걸리시면 큰일이니까요. 그 말씀 때문에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 몸무게를 쟀더니 3kg나 빠졌더라고요. 칭찬받을 생각에 의기양양하기까지 했는데 식사를 잘하시냐는 질문을 하시니 난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더 움찔했습니다. 빼도 너무 많이 뺐나 싶은 게 왠지 제가 잘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혼자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한테 또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엄마를 20년째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표정을 보니 심각해 보이셨습니다. 큰 걱정이 있으신 듯 했지요. 선생님은 연이어 혈액검사 오더를 추가로 낼 테니 한 달 후에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빈혈이 있는 것 같으니 우선은 식사 잘 챙겨 드시게 하고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며 요즘 노인들 중에 3분 중 1분꼴로 영양실조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형편도 여의치 않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영양실조가 있나? 라는 생각이요. 그러며 빈혈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혈.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걸리는 피의 철분이 부족한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오히려 언젠 어머니 살을 빼라고 하시더니 이제 그 말 듣고 살을 뺐더니만 다른 병을 주셨나라는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빈혈이 의심된다 하시니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 달 후에 올 수밖에요.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어머니와 근처 식당에를 갔습니다. 잘 못 돌봐드린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무조건 잘 드시게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도 있고 해서 거금을 들여서 도가니탕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인지 허겁지겁 먹었는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정말 못 드셔서 위의 크기가 줄어들으셨나 싶은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키지 않아도 더 드시라고 재촉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심하게 불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음식을 도무지 먹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유독 배만은 심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워낙 또 어머니 아랫배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위는 다 빠졌는데 어떻게 배만 그대로일 수 있을까? 아니 어찌 보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럴 수 있을까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수님 말대로 빈혈일 거라고 생각을 하며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딱 열흘 뒤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빈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불룩한 배는 한평생 달고 다녔던 그 아랫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못 드신 이유도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암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배가 복수로 가득 차 불룩해 있었던 거였고 배 안의 복수가 위를 눌러서
식사를 못 하셨던 거였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